오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2022년 이후를 들여다보는 전략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전략의 가장 중심에는 미국 달러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초강세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달러 지수를 보시면 96.3 수준으로 천천히 90 근처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100 미만이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의 가속화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128% 이상으로 높고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이 최근 들어 지준율을 인하하고 긴축에서 부양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2022년에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달러의 강세보다는 안정세 또는 약보합세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달러가 큰 폭의 상승 추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2년의 글로벌 투자 전략은 미국 비중을 60% 그리고 중국 비중을 20% 수준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이 글로벌 전체의 60%이고 중국이 글로벌 전체의 한 12% 수준이기 때문에 60% 미국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중립이고요. 20% 중국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큰 폭의 초과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2022년에 편다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미국 비중을 60%에서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달러 보유가 중요해지는 2023년부터 2025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략의 변화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초강세의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요, 미국 금리 인상의 전망입니다. 미 연준 금리를 보시면은 내년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23년에서 2025년에는 추가로 매년 0.75포인트씩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2025년에는 미 연준 금리가 2%를 돌파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파라질 것이고 달러 정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러 강세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글로벌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과 유럽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노동 인구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노동 인구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향후 장기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서의 달러 초강세 이유는 아무래도 2023년 이후에 부채 비율의 변화가 아마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에 GDP 대비해서 128%에 도달했고요. 지금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는 GDP의 137, 138%까지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의 큰 폭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2023년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의 절상 가능성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부채 비율의 하락 속도와 달러 정상 속도에 대한 계산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달러의 약세 가능성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가 맞다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미국 투자 비중이 낮은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달러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달러의 초강세 전 닷컴버블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 아래서 미국의 긴축 강도는 적어도 2022년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거품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 패권 싸움 아래에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일어날 때 위안화 강세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의 패권 시대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 예상합니다.
중국의 계속적으로 G2 유지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G1과 G2만 투자한다라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미국의 80%, 중국의 20%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좋겠고 또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겠고 중국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